죽음을 데리러 왔는데 사랑을 데려가 버렸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인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 찾아온 그림자. 가을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공원이었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듯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6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희가 가장 좋아하게 된 시간은 이렇게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사귀가 책장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정희는 잎을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은 언제나 정희에게 특별한 계절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계절이기도 했고 그가 떠난 계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바람 소리도 모두 멈춘 듯 했죠. 정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듯한 얼굴이었죠. 도윤은 급하게 수첩을 펼쳐 보았습니다. 분명 이 시간 이 장소는 맞는데 사람이 달랐습니다. 78세 남성을 데리러 왔는데 눈앞에는 60대 초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죠.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길을 잃으셨나요?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승사자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인데 이건 분명 실수였습니다. 아니요. 그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눈빛은 너무나 깊고 오래되어 보였거든요. 저도 여기 자주 옵니다. 조용해서 좋더군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조용한 곳이 좋죠. 특히 이런 가을날엔 더욱 그렇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가야 했습니다. 진짜 데리러 가야 할 사람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주변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나 따뜻하고 평온했거든요. 정희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죠.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정희가 책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시집이었죠. 나이가 들어도 이런 책이 좋더라고요. 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저승사자로 일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일어났죠. 이제 가봐야겠네요.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도요. 정희가 떠난 뒤에도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승의 규칙을 어긴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도윤은 정희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사라졌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희의 따뜻한 미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된 그 순간 말이죠. 기묘한 만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듣는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62살에 시작한 그림 그리기는 정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만난 그 남자였죠. 도윤이 어색하게 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또 뵙네요.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그림을 배우시나 봐요. 사실 도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하다가 정희를 다시 보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와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정희가 도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정희가 말했죠. 처음이신가 봐요. 붓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정희가 도윤의 손을 살짝 잡아 자세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없는 자신에게 심장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죠.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는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도윤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계속 정희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진지한 눈빛과 살짝 삐져나온 혀끝이 귀여웠습니다. 오늘은 가을 풍경을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제 공원의 풍경을 떠올리며 그리기 시작했죠. 노란 은행나무와 벤치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까지. 도윤이 정희의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정희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어제 풍경이 인상 깊어서요. 괜찮으시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림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저승사자는 사진에도 찍히지 않는 존재인데 정희의 그림 속에는 따뜻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죠. 저승사자가 인간과 차를 마신다는 것은 규칙 위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맑은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죠. 네, 아주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보내고 혼자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이었죠.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요. 그림도 배우고 책도 읽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도윤은 정희의 긍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죽음만 보아온 자신과 달리 정희는 삶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것이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정희가 일어나며 말했죠. 오늘 즐거웠어요. 또 뵐 수 있겠죠.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다시 뵙겠습니다. 정희가 떠난 뒤 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죠. 규칙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정희를 계속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영원히 아닌 순간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한 동행.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죠. 어디를 가든 도윤과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말이죠. 오늘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정희가 책을 고르고 있을 때 도윤이 나타났죠. 이번엔 정희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 아니죠. 저를 따라다니시는 건가요?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죠. 정희의 눈빛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장난스러웠거든요. 맞아요. 따라다녔습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요?
제가 그렇게 신기한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죠. 신기하다기보다는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정희가 시장에 가야 한다고 하자 도윤도 따라갔죠.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워했고 도윤은 그런 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정희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고민이에요. 혼자 먹는 밥상이라 늘 대충 때우게 되거든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함께 먹어도 될까요? 정희가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혼자 사는 집이라 볼품없지만 괜찮으시다면 함께 저녁 먹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정희의 집은 아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정희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도윤은 집안을 둘러보며 정희의 일상을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를 마시는 정희의 모습이 그려졌죠. 정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도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음식 냄새가 너무나 평화로웠죠. 이것이 산다는 것이구나.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죠. 도윤은 오랜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는 신용을 했죠. 저승사자에게 음식은 필요 없지만 정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식사를 하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모르겠고 하는 일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해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떠도는 사람입니다. 정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떠돈다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대신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 딸 이야기 그리고 요즘의 일상까지. 도윤은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섞여 있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정희가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혼자 먹는 밥보다는 함께 먹는 밥이 맛있잖아요. 도윤이 돌아간 뒤 정희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정희는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으니까요. 진실의 고백.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거의 매일 만났죠.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영화도 보았습니다. 정희에게는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찾아왔고 도윤에게는 처음 느끼는 행복이 찾아왔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정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정희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죠. 그날도 두 사람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죠.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올해 처음 알았어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도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의 진지한 표정에 정희도 긴장했죠. 무슨 일이에요?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나요? 도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죠.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어요? 정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데리러 다니는 존재죠. 처음 정희 씨를 만난 것도 실수였어요. 다른 사람을 데리러 왔다가 잘못 찾아온 거였죠. 정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도윤 씨도 참 재미있는 분이네요. 그런 농담을 진지하게 하시다니. 도윤이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도윤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완전히 투명해졌다가 다시 나타났죠. 정희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윤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제 정체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씨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정희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방금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럼 그동안 저와 함께 있었던 것도 모두 임무였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와 보낸 모든 시간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낸 후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윤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과 저승사자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죠. 정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죠. 저승사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도윤 씨는 도윤 씨잖아요. 제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잖아요. 정희의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승사자에게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완벽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 순간만은요. 짧은 시간의 설렘. 진실을 안 뒤에도 정희는 도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도윤은 정희에게 저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희는 도윤에게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죠.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뭘 먹고 사나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희 씨가 해준 음식은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죠.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나 봅니다. 정희 씨를 만나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죠. 칼질하는 법부터 양념하는 법까지. 정희는 그런 도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을 가르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몇 살이에요? 저승사자도 나이가 있나요? 도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300년이요? 그럼 조선시대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도 보았고 평화도 보았죠. 하지만 사랑은 정희 씨를 만나고 처음 알았어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얼굴이 붉어지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죠.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정희 씨를 만나기 위해 그 긴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음악을 들었죠. 도윤은 처음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고 정희는 다시 한번 청춘을 느꼈습니다. 특히 춤추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희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놓고 거실에서 춤을 추었죠. 도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정희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정희가 도윤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해요. 도윤이 정희를 꼭 안으며 속삭였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즐기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저승의 전령이 왔죠. 상부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이 규칙을 어기고 인간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말이죠. 도윤은 정희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희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더욱 간절하게 매 순간을 아꼈습니다. 정희와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정희가 늘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편과도 못 온 곳인데 도윤 씨와 오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희가 도윤을 바라보았죠.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저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정희가 도윤의 뺨을 쓰다듬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곧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정희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도윤은 정희가 잠든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정희의 얼굴을 마음속 깊이 새겼죠. 이 기억만으로도 영원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갈림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최후 통첩이 왔죠. 오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희에게 위험이 닥칠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정희를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말이죠. 정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도윤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연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시나요? 정희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제가 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공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도윤 씨를 만난 것도 사랑한 것도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희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차가운 존재로 남았을 거예요. 정희 씨가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도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저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 시간이 정말로 다 했을 때 다시 만나자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약속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놓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죠.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 행복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행복하세요.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정희가 울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죠. 도윤 씨도 행복하세요. 저승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요. 도윤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투명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졌죠. 정희는 빈 공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고 있었죠. 정희가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이었죠. 정희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중에 정희는 생각했죠. 이렇게 끝나는구나. 도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죠. 안 돼. 아직은 안 돼. 정희 씨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따뜻한 빛이 정희를 감쌌습니다. 마지막 선택. 정희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기적입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살린 것을요. 저승사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정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무슨 대가를 치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도윤과의 추억이 담긴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죠. 그림 교실, 카페, 그리고 그 벤치까지. 하지만 도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도윤을 기억하는 정희만의 방법이었죠. 한편 저승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인간을 살렸다는 것 때문이었죠. 이는 저승의 질서를 어긴 중대한 죄였습니다. 도윤은 저승의 재판을 받게 되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규칙을 어겼는가? 도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규칙이다. 도윤이 반박했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감정이 있습니까? 왜 우리도 외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까? 긴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죠. 저승사자도 한때는 인간이었고 감정을 가진 존재였으니까요. 결국 특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도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저승사자의 자격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모든 기억을 지우고 저승사자로 남든지 선택하라. 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되겠습니다. 정희 씨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영원보다 가치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인간이 되면 불멸을 잇는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그래도 괜찮은가?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정희 씨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빛이 도윤을 감쌌습니다. 저승사자의 힘이 사라지고 인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도윤은 처음으로 진짜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두근두근 생명의 소리가 들렸죠. 도윤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정희의 집 앞에 서 있었죠.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도윤 씨가 맞나요? 꿈이 아닌가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진짜예요. 이제 정말 인간이 되었어요. 정희 씨 곁에 있기 위해 돌아왔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봄이 왔습니다. 겨울을 지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죠. 정희와 도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저승사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었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잠이 오고 추위를 느끼는 것이 모두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도윤을 보살폈죠. 도윤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되었죠.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도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희의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죠. 정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도윤은 정희의 가족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손자들은 도윤을 새할아버지라고 불렀죠. 도윤은 아이들과 놀아주며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매일이 기적 같아요. 정희 씨와 함께 숨쉬고 함께 걷고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요. 정희가 도윤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날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영혼을 포기하고 인간이 된 것을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죠.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희 씨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영혼보다 소중하니까요. 두 사람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정희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갔죠.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고 경주에 가서 역사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추억이 되었죠. 도윤은 요리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정희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정도였죠. 정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제가 할 일이 없어지겠어요. 도윤이 정희를 안으며 말했죠. 정희 씨는 그저 제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도윤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있었죠. 정희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저와 함께 늙어줘서. 도윤이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사랑을 가르쳐줘서. 정희 씨는 제 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죠. 죽음을 데리러 왔다가 사랑을 데려간 저승사자와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손을 잡고 황혼의 길을 함께 걸으며 말입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인생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